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부리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들어 반전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7월 10일자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기아는 현재 6위입니다. 5할 승률에는 마이너스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3개지만 5위 NC와의 격차는 불과 한 경기입니다. 4위 롯데와의 격차도 2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입 한 번이면 순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9위까지 순위가 젖었지만 지난주 5연승을 챙기면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기아의 상승 원동력 바로 방망입니다. 7월 들어 6승 1패를 기록 중인데 6승을 챙긴 경기에서 모두 5득점 이상을 뽑아내는 이런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인천 SSG전에서는 무려 17개의 득점을 올리는 타선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7월 월간 타율을 보니까 3할 9리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일단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된 나성범 선수가 7월 들어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요. 여기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 선수도 7월 들어 2홈런 5개의 타점, 6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 복귀파 두 선수가 제 몫을 해주니까 팀 타선에 더 짜임새가 생겼고요. 더 치고 나갈 원동력도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자, 총론적으로는 제가 가볍게 짧게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좀 더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자세한 소식 스포츠조선의 박상경 기아 담당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담당 박상경 스포츠조선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저와 뉴시스 통신사 시절 또 동기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아 광주구장을 가장 많이 찾는 중앙 언론사 기자이기도 합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야구가 없는 월요일인데요. 쉬어야 하는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이렇게 머니볼 TV에 출연할 기회도 주시고 참 몸도 바로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네. 자, 기아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지는 등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트레이드가 있었고 외국인 투수 교체가 복합적으로 또 작용한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전력 개편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네. 최근 반등은 전력 개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전력 개편이 선수단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트레이드 이튿날에 외국인 투수 2명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하루 사이에 3명의 선수가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선수단 내에서 좀 더가웃 리더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유지혁 선수가 나간 맞습니다. 것도 이 선수단에는 좀 지금이 위기 상황이다. 동시에 또 좀 승부처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그런 전력 개편 작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분위기들이 결국에 좀 선수단 전체 위기의식을 형성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었고 주말 3연전에서 KT 위즈를 수입하는 5연승을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수 2명 교체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투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기아가 앤더슨 레디나 선수를 데려올 때 강조했던 게 우리 정세영 기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위형 투수다 이런 맞아요.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문제는 두 투수가 미국에서 선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주로 좀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불펜 위주로 이제 짧은 이닝을 좀 소화하는 투수다. 그래서 KBO 리그 오는 외국인 투수들은 6이닝 이상 좀 소화하는 유형들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좀 시즌을 시작하니 기아가 원하는 이닝 소화력이나 이제 좀 기복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좀 그런 구위 면에서도 그렇게 기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구위형 투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개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거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안팎에서 많이 들렸는데 메디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막
엔트리부터 들어와서 3연패를 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서 1승을 했는데 또 5월에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고 평균 자책점도 뭐 5점대 후반.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뭐 2달 동안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5점대 평균 자책점이면은 구단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메디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이 왔다고 보이지고 네. 앤더슨 선수는 좀 달랐어요. 4월에 초반에 좀 2연패를 하다가 3연승을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과정이 예.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4월에 이 친구가 이제 적응을 했으니 5월엔 상승세를 타겠구나 했는데 5월에 4경기에서 3패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평균 자책점이 7.71이었죠. 네네네. 결국에는 4월에 반짝 상승세를 탔는데 그 기간에 상대 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분석이 됐고 예. 뭐 일부 팀에서는 특징이 좀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막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 앤더슨 선수도 좀 적잖이 당황을 했었고, 네. 이제 반등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기아가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은 안팎에서 많이 들렸는데 네네. 그런 얘기들과 결합이 돼서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6월부터는 뭐 사실상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산체스 선수가 팀의 5연승을 안겼습니다. 저는 삼진을 10개나 잡는데 투구 폼이 매우 독특하던데 이거 뭐 기아에서 알고 뽑았습니까? 이거 뭐 저도 사실은 어제 부산 출장 갔다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던지려고 그러다가 뭐 허리를 갖다 확 숙여가지고 거의 놀리듯이 막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좀 우한 투수들이 이제 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전제 동작은 뭐 고개를 그냥 왼쪽 어깨 쪽으로 살짝 돌리든가 허리를 좀 이렇게 내렸다가도 이렇게 그 세트 모션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올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산체스 선수는 숙였다가 또 숙여서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경철 감독님이 엄청 좀 항의를 하시는 거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심판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워낙 처음 보는 이 동작이라 뭐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뭐 판단한 것 같긴 한데 조만간에 좀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심판진 차원에서 그 기준이 좀 먼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되는데 산체스 선수는 또 멘트를 했죠. 나는 하지 말라 그래서 더 달아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군 선수가 기아로 왔습니다. 마침내 기아가 포수 갈증을 해결했는데 유지혁 선수를 주고 김태군 선수를 삼성에서 받았는데 시장에서 이게 포수가 이게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트레이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아가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좀 투수 내지 외야수를 내줄 거라는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워낙 좀 그 기아 타이거즈 하면은 이제 투수 뎁스가 강한 팀 그리고 외야수가 많은 팀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트레이드 카드로 지목된 거는 내야수 유지혁 선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유지혁 선수는 아시다시피 1루수도 쓸 수 있고 3루수도 쓸 수 있고 최근에 2루수까지 활용을 했었죠. 근데 기아는 작년에도 이 코너 내야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올해도 뭐 황대인 선수, 뭐 변우혁 선수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안정이 안 돼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루수를 보는 주장 김선빈 선수도 지금 시즌 초반부터 발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지혁 선수를 내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팬 게시판을 저 봤는데 왜 유지혁을 내보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기아가 판단을 한 부분은 이제 좀 김도영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죠. 이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상무에서 그 내야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복귀 후를 미리 좀 준비를 했고 이 부분들을 기아가 좀 코너 내야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혁 선수가 그 뒤를 받쳐주는 그림을 좀 그린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삼성에서 유지혁 선수가 좀 어떻냐라는 얘기가 들리니 그 기아에서는 그동안 좀 원했던 김태곤 선수를 잡아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아가 뭐 김태곤 선수에 관심 있었던 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 시즌 초반부터
이제 뭐 트레이드 카드를 맞춘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예. 그 3달 동안 결론이 안 났던 부분을 유지혁 선수를 내주는 결단을 하면서 한 번에 푼 겁니다. 예, 결국에 삼성이 내야 안정을 좀 원한 만큼 기아도 포수 확보가 절실했는데 상대 쪽에서 먼저 제안한 카드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카드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면서 최적의 보강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인데 저는 김태균 선수가 이 4년정 악몽, 상당히 헐값에 누구나 대박을 예상했는데 4년간 저도 좀 일조했죠. 이 부분에. 이게 올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기아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아 팬분들께서 이 김태곤 선수 트레이드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아마 FA일 겁니다. 네네. 작년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태곤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좀 FA 시장에 나올 때 여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돌아보면은 좀 NC 다이너스가 양의지 선수를 데려오면서 주전 포수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김태곤 선수 외에도 정범모, 김영준 같은 백업풀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잖아요. 포수 왕국이라고 했던 팀이니 김태곤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치를 갖기는 어려웠고. 네, 롯데도 뭐 다 보강을 해버리고. 그때 뭐 모두가 아시는 그 48시간 협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태곤 선수가 좀 백업이란 타이틀에 묶임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또 기아에 와서 지금 거의 원래 있었던 선수 같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뭐 더그아웃에서 영향력이라든가 투수들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원래 기아 선수였던 것 마냥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포수의 가치는 결코 적지가 않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 시즌 마치면은 김태곤 선수와 기아 두 쪽이 어떻게 시즌 마치는지가 사실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서로 아무래도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동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그렇죠. 이제 뭐 정 기자님 말씀대로 김태곤 선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다가 첫 FA에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김태곤 선수도 나름으로는 최근 3년 사이 팀을 많이 옮겼잖아요. NC에서 그렇죠. 삼성으로 갔다 삼성에서 다시 기아로 오고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좀 안정적인 자리를 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좀 김태곤 선수도 잔류의 무게를 줄 것 같고 기아 입장에서도 작년에 뭐 돌아보면 실책이었죠. 냉정하게 보면 맞죠. 그 박동원 선수를 못 잡았고 내부 자원을 키워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그 한계는 사실 시즌 초반에 2달 만에 모두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김태곤 선수와 뭐 이변이 없다면 동행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기아가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선수 영입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트레이드 소문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네,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아가 시즌 초반에 사실 좀 늦게 움직였죠. 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거의 이런 전력 보강 작업이 온스톱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심지학 단장이 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그 역동성이 이번 어떻게 보면은 하루 사이에 3명의 선수를 보강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아의 투수진을 좀 탐내는 팀들은 많죠. 기아 하면 투수 왕국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좌우 뎁스가 진짜 뭐 우원 투수뿐만이 아니고 좌완 투수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뎁스가 풍부한데 그래서 여러 팀들이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또 외야인데 기아가 외야에 지금 나성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수가 있고 최원순 선수까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창진 선수, 이우성 선수 굉장히 뎁스가 풍부하죠. 고종호 선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기아는 이 코너 내야에 대한 고민, 그 1루와 3루를 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선발에서 필승조로 넘어가는 롱릴리프, 그러니까 멀티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는 투수가 확보가 필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이런 시각들을 볼 때는 김태곤 선수 사례에서 보듯이 뭐 상대팀에서
뭐 이 선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아가 원하는 카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움직일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즌 전에 제가 박 차장님으로부터 설문조사 하나를 받았었어요. 올해 그렇죠. 5강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했고 우승팀까지 네네. 예측을 해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비공개였지만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박 차장님께서 그 이상의 성적을 기아가 낼 것이다 라면서 근데 이런 거 막 공개해도 됩니까? 이거 네. 공개를 해놓고 나서 네. 이거 신뢰성에 좀 의문 생기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기아가 반전을 좀 하는 모습이니까 안방이 그렇죠. 안정되면 12번째 우승 노려볼 만하다. 이 문구가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렇죠. 안방이 안정이 됐죠.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기아 내부의 분위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의 목표는 사실 5월 이상이면 좋겠지만 승패 마진 -3이면 선방한 거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승패 마진 -3이라 하면 결국에는 후반기에 위닝 시리즈 3번, 뭐 좋으면 수입을 하고 한 번 하면 그런 식으로 초반에 분위기를 타면 얼마든지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간격이기 때문에 -3 정도로 지키면 괜찮다라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근접을 했죠. -3개입니다. 딱. 예. 그렇죠. 네, 이제 뭐 남은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의 3연전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9일까지의 좀 지표를 좀 본다면 물론 뭐 야구가 숫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투타 지표에서 볼 때 기아가 지금 5강 안에 들어가 있는 SSG 랜더스나 뭐 상승세인 두산 베어스 그리고 뭐 롯데자이언츠 같은 팀들보다 팀 평균 자책점이나 팀 타율이 다 높아요. 네, 전반적으로 물론 뭐 이 투타 지표에는 좀 허수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아 타이거즈의 투타 뎁스가 전반적으로 약하지는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는 작년하고 좀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타자들이 헤매고 불펜으로 버티다 선발진이 살아나면서 타격도 살아나면서 결국에 5강으로 갔죠. 올 시즌에도 전반기에 슬로 스타터를 시작을 해서 후반기 초반 뭐 이제 그 막판에 지금 흐름을 타고 있고요. 작년 후반기 초반에 결국에 이제 기아가 5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반기 초반에 그 23대 0으로 대표되는 뭐 연승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분위기를 타면서 5강 경쟁을 버텨갔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기아를 보면 뭐 최원준, 나성범, 김도영 선수 복귀하면서 외국인 투수 교체도 이루어지고 김태곤 선수까지 합류를 하고 짜임새가 굉장히 작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짜임새는. 그렇죠. 그래서 좀 기아는 10개 구단 중에서 5선발 로테이션을 대라고 하면 5명을 다 댈 수도 있는 팀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5강 경쟁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기아 타이거즈의 또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 야구를 가면 지지 않는 팀.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기아 한 줄 평으로 짧게 해주시면 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뭐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사자성어로 일단 표현하면 호시 후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그리고 소 같은 느긋한 발걸음. 그렇게 전반기를 보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 하나 첨언하면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반기 관전 포인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앞서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에 후반기 9연전이 있거든요. 7월 동안 치러지는 9연전이 있는데 이 9연전 상대들이 두산, NC, 롯데입니다. 지금 다 그 위에 있는 세 팀이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9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가을 야구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켜볼 만한 거는 3J. 우리 3J의 활약도 좀 지켜볼 만한데요.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지금 1군에 복귀한 뒤에 마무리 투수가 아니고 지금 필승조로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제 마무리 투수의 안정감을 갖기 위한 좀 필승조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 정우영 선수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로 돌아갈지 그리고
작년까지 필승조 역할을 했던 전상현 선수, 장현식 선수, 네. 올해 전반기에도 잘해주긴 했지만 안정감이 작년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세 선수들이 후반기에 정말 기아가 그 자랑하는 3G의 좀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불펜 전반에 좀 안정화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은 머니볼에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죠. 여태까지 출연시켜달라 그랬는데 한 번도 출연 안 시켜주셨죠. 이렇게 말씀을 방송용으로 잘해주시는 분인지, 우리 안지가 이제 15년이 뭐야. 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자주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차장님. 언제든 연락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상경 차장과 통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죄의 말씀 드리면서요. 자,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이런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거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정세용이었습니다.